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오늘 마라톤 투자자 서한이라는 책으로 오늘 투자 관련된 교육을 알승환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건지, 규모경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 근데 할 수 없는 거가 맞을까? 라는 생각도 사람이 이렇게 벌써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고, 사람은 뭐 무한한 능력이 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 없다라는 얘기 들으면 누가 좋아해요? 자꾸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하니까. 음,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규모 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10만, 100만, 1000만, 아니 1000만의 유튜버 구독자 수를 만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유지하고 지속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내가 그냥 유튜브 하나 그냥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찍어서 500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알승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푸시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장경제를 하기 위해선 그래도 그거 유튜브다. 그러면 이걸 또 듣고 나면 다시 또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그게 계속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모 경제를 할 수 없다라고도 하지만 또 속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나도 할 수 있지. 네.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먹어지는데요? 그래, 그냥, 그래. 당신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만약 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똥이든 된장이든 시작을 하면 뭐라도 되겠지. 근데 시작을 언제 할 거고, 그 시작을 하고 그 중간중간 어려움들, 막 불편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우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 이 이유 저 이유 되면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규모 경제를 하기 전에 장인 경제를 하다가 나중에 규모 경제를 가던가. 근데 뭐 장인 경제 뭐 간단한 것 또한 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규모 경제를 할 수 있는 그 기대 심리만 있어서 그거를 자기는 할 수도 있다. 너 만약 예를 들어 당신은 규모 경제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장인 경제 하세요. 이 얘기 들으면 반발이 될 거고 기분 나쁠 거고 긁힐 거예요. 왜?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너 성공 절대 못해라는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성공 못하고 있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람은 또 긁힐 텐데, 자, 보세요.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할 수 없다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인지하고, 그러면 거기에선 전략이 있고 밑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알아내서 그 전략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규모 경제는 그 이유예요. 아이스강 대표님도 아주 규모 경제가 아닌 장인 경제로 가고 있고, 그 장인 경제를 갔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16년을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길에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여기에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읽는데 사실 앞부분은 여태까지 읽은 투자책 중에서 그냥 최근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실제 숫자, 수치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제가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맨 뒷부분을 읽는데 마라톤 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목적과 비전,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 목적, 시장 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고 그다음에 고객이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다음에 비전도 뭐 독창적인 자본 사이클의 분석을 통해 뭐 신중하고 가능한 방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는데 PCM이고 아이승환 대표님이 제자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인드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치가 고객 중심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다 장기적인 중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덜 틀리고 망하지 않는 길, 그 다음에 전략을 갖고 개미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그 안에 다가가와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창의적인, 사실 키워드도 굉장히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규모 경제, 그 장인 경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막 빈티지 유튜브, P3, P8이 알승 대표님이 주시는 그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이제 또 받고 밖에 나가서 쓰거나, 뭐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콜드콜을 했을 때도 되게 사람들이 못 들어본 키워드다 보니까 뭐요? 네? 이런 반응들이 계속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흔히 여기 내가 알고 있는 언어는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식상하게 되는데, 이 키워드에서도요 다른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개발이 되고 그 키워드가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제가 들어도 새롭고, 제가 그 새로운 것을 밖에 나가서도 고객들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못 들어본 대화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는 이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익숙하고 뭐 빈티지 유튜브 이렇게 막 하지만, 이게 바깥 시장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되게 생소한 이야기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창적인 거, 그 다음 지속 가능한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하는데, 뭐 잠깐 단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단기에 돈을 벌고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죽을 때까지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계속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원하세요? 사실 장기적인 걸 원하기는. 하지만 그 달콤함은 단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들어오고 뒤늦게 들어오고, 그런 심리를 이 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고 그렇게 되게 많이 당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이 투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투자가 아니라 그 속성, 그 다음에 그 인문학을 알게 돼요. 여기에 심리,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실수했고, 왜 그 나라가, 그 은행이, 뭐 이런 그 기업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고 왜 여기엔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시가 중국은행에 대해서, 중국은행이 위험하고 중국 쪽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곳에는 우리가 그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 거품이 끼어 있을 때 들어가면 그 거품이 싹 빠지면 그게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이. 어,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 국내 주식이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 심리는 뭐예요? 이때라도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아파트도 자꾸 대출 규제가 점점 자꾸 정부 개입이 들어가면서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는 지금 밖에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없다 해서 최근에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 대출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살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사람 심리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사실 비싸게 집을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투자를. 이런 걸로 많이 속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인 경제를 해야 우리가 결국엔 콜드콜과 유튜브로 그게 우리가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어떨결에 이걸 보신 분들 콜드콜도 몰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왜 해야 하고 하는데, 우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거 하다간 결국에는 그 333 사업도, 그 다음에 투자 영역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내 인생도 잘 관리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을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전략을 또 지속 가능하게 쉬워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선 다 배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중요한 게 뭘까 보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다양한 창의적인 거, 그 다음에 속도도 빨리 내야 되는 부분, 용기도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현재 제가 느끼는 건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성 있게 이 사람이 지속성 있는 사람인지, 성과를 내더라도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 상승 하강 국면일 때에도 그 본인의 삶의 지속성 있게 본인이 해야 하는 것들을 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과정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지속성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고객이 또 그 지속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투자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투자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뭐 하는 줄 아세요? 와, 정말 그동안 투기 인생을 살았구나. 투기 인생이면서 또 투자도 투기로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투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대범할 수 있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배웠잖아요. 배웠고 지금 잠깐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쿠팡 알바를 나가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쿠팡 알바도 막 계속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잡힐 때 이제 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3일째였거든요. 어제 오늘 이제 연달아 나갔는데, 우선은 세 가지 일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아침 여기서 준비하는 거 다 빼고 그냥 8시에 나가서 9시쯤 도착을 해요. 그리고 집에 이제 퇴근이 6시고 집에 오면 한 7시에서 좀 밀리면 한 7시 15분 이 정도 되는데, 얼마를 버냐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점심 이런 거 없고 각자 사 먹든지 싸우든지 하고, 그 다음에 털비 이런 비용들 빠지면 순수익이 거기서 3.3%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대비랑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간다고 하면 10,000원, 15,000원 나간다고 하면
96,000에서 15,000 하면 한 81,000원? 인가요? 15,000원, 96,000원. 한 81,000원인 것 같아요. 한 7, 8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 순수익이. 그렇게 내 시간과. 여러분, 이게 번다라고 느낄까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집에서 쉬느니,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 집에서 쉬면 뭐래. 그냥 여기 와서 용돈 버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애 어린이집 갈 때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애기들 엄마들하고 같이 뭐, 먹고 쓰는데 쓴다고, 번다고 하고요. 뭐, 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들이 뭔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시키는데 돈이 많이 나가니, 그걸 좀 보탠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아, 이걸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많은 걸 잃고 있구나.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미국을 모르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잃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뭔가를 돈을 벌고 있는 게, 사실, 버는 거 아니고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술과 같은 하루에 몇 천억을 벌고 있는, 몇백억, 몇십억, 몇억, 몇천만 원, 몇십만 원을 벌고 있는, 한 시간당 그렇게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그 돈을 벌지 못한 게 아니라 잃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고, 그걸 또 그렇게 또 경험 속에서, 그걸 깨달아 가고 있죠. 아, 내가 되게 많은 걸 잃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배움이 있죠. 뭔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막 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 안에 언어들이, 거기는 다 언니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언니고, 뭐 사장님, 남자분 부를 때는 사장님이고, 그리고 뭐 여사님, 뭐 이런 호칭들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뭐 쉬는 시간 있고, 아, 뭐 힘들다,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주 대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산다는 건 많은 것을 잃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어,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된다. 이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